안녕하세요. 황녀의 쌀하고 토크 시간입니다. 네, 오늘의 황녀 사연은요. 남편의 이중생활을 알게 된 어느 한 여성분의 사연입니다. 사연 읽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많은 공유 부탁드릴게요. 아주 꼴 같지도 않은 일이 저에게 일어나 버렸네요. 결혼의 한량처럼 살았던 남편이 제대로 제 뒤통수를 쳤고 전 그런 거지 같은 놈을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결혼 생활 6년 동안 단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고 남편을 존중해 주었지만 저에게 돌아온 건 수많은 치욕이었습니다. 1년 반 연애하고 결혼한 저희는 결혼정보회사를 통해 인연이 되어 결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굳이 말하자면 제 스펙이 남편보다는 좋았습니다. 저보다 4살 어린 남편이어서 처음엔 연하라는 말에 별로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살면서 동갑이나 오빠는 만나봤어도 연하는 만나본 적이 없었기에 조금 걱정을 하긴 했었고요. 그러나 만나다 보니 동생 같은 느낌은 별로 느껴지지 않고 저를 더 배려해주는 부분에서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렇게 결혼을 하게 되었고 시부모님들도 만나보니 좋으신 분들 같았습니다. 조금은 엄격하신 시아버지와 가정에 충실하신 시어머니셨고요. 그런데 시아버지와 남편과의 사이는 그닥 좋아 보이진 않았습니다. 저도 친정에 남동생이 있는데 친정아버지와 친구처럼 사이도 좋고 같이 운동도 하면서 대화도 많이 하는 편이었거든요. 반면 시아버지와 남편은 서로 말도 잘 섞지 않고 둘이 거실에 앉아있으면 아무 말도 안 하고 텔레비전만 보더라고요. 저희 집과는 조금 낯선 풍경이라 남편에게 물어보니 예전부터 사이가 그닥 좋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엄격하시기도 했고요. 더 중요한 건 시아버지가 새아버지셨다는 겁니다. 아주 어렸을 때 시어머니가 남편을 데리고 재혼을 하신 거라고요. 시아버지도 딸 둘 데리고 재혼하신 거였고요. 신우 둘 다 남편보다 누나들이고요. 결혼하고 보니 남편에 대해서 몰랐던 부분들이 있었더라고요. 그래도 다른 평범한 가정집처럼 살아왔었고 큰 문제가 보이진 않았습니다. 그렇게 남편과 결혼하고 둘 다 회사 잘 다니고 있었는데 갑자기 결혼 3개월 만에 남편이 회사를 그만둔다면서 점심시간에 연락이 왔더라고요. 저는 너무 놀라 전화를 걸어보니 받지 않았었고요. 저랑 연애하는 동안에 회사를 한번 그만둔 적이 있긴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잡은 직장이었는데 갑자기 그만둔다는 메시지를 받으니 놀라긴 했습니다. 그날 저녁 남편과 이야기를 해보니 회사 직원과 안 좋은 일이 계속해서 있다 보니 더 이상은 못 버티고 그만두어야겠다 생각했었다는 겁니다. 조금은 무책임한 남편을 보니 나보다 어리긴 어린가 보다 싶었고요. 일단 남편이 안 벌어도 크게 문제될 건 없었습니다. 그래도 한 집안의 가장으로서 갑자기 일을 그만두었으니 곧 직장을 얻겠거니 싶었습니다. 그러나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몇 개월이 지나도록 남편은 직장에 취직을 하지 않았습니다. 알아본다는 말만 했지 실제로 이력서를 넣고 있는 건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렇게 1년 가까이 집에서 쉬게 되었고 저는 너무 답답해 물어봤습니다. 이력서는 넣고 있는 건지요?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직장이 안 잡힐 수 있나 싶었거든요. 그때가 돼서야 남편이 사실대로 말을 하더라고요. 지금까지 이력서 넣어본 적 한 번도 없었다고요. 전 너무 기가 막혀서 왜 지금까지 사실대로 말을 안 했냐니까 몸도 안 좋고 마음의 병도 생겨 직장에 다닐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다고 했습니다.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 사실 그만두었던 직장에서 따돌림 같은 걸 당했는데 그 충격으로 직장에 다시 다니더라도 사람을 잘 못 믿을 것 같았고 눈도 잘 못 마주치겠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이 직장 그만두고 이유를 물어봤지만 그때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었는데 진실을 듣고 보니 그동안 마음고생이 심했을 것 같아 보였습니다. 전 남편에게 결혼했으면 이제부터는 사실대로 저에게 말해야 된다고 했고 남편도 이젠 거짓말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어차피 남편이 돈 안 벌어도 먹고 살만 했습니다. 집도 저희 집이었고 제가 벌어오는 돈이 원래부터 남편보다 더 잘 벌었기 때문에 큰 문제 없었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도 아무것도 안 하는 남편을 보니 너무 안타까워 보이기도 했고 이젠 일을 다닐 수 있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집안일을 한다고는 하지만 제 성에 차진 않더라고요. 청소기도 매일 돌리는 것도 아니었고요. 걸레질은 아예 하질 않았습니다. 빨래를 해도 서랍 이곳 저곳에 마구 접어 넣어둬서 제가 다시 다 꺼내서 정리를 해야만 했습니다. 집안일을 한다고는 하지만 2번 손이 가니 그것도 못 시키겠더라고요.
저도 집에만 있는 남편이 너무 답답해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최대한 자존심 상하지 않도록이요. 자기 지금 2년 정도 쉬었는데 직장 알아봐야 하는 거 아니야? 아니면 따로 뭐 배우고 싶은 거라도 있어? 그랬더니 혹시 지금 나 능력 없다고 무시하는 거야? 내가 아직 심적으로 좋지 않아서 쉬고 있는 건데 나 쉬는 게 그렇게 싫어? 아니, 싫다기보다는 자기 아직 나이도 젊은데 집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쉬고만 있으니까 하는 소리지. 내가 자기를 무시하긴 언제 무시했다고 그래. 그런 거 아니야. 내가 집에서 아무것도 안 해? 빨래도 하고 집안일도 내가 다 하는데 뭘. 난 내가 잘하는 거 지금 하는 거고 자긴 지금 자기가 잘하는 거 하는 거잖아. 각자 본인이 잘하는 거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자기 그렇게 꽉 막힌 사람이었어? 그러더라고요. 좀 웃기더라고요. 본인이 집안일을 한다고 말하는 게요. 사실 제대로 하는 것도 없으면서 그렇게 아주 당당하게 말을 하니 화가 나기보단 웃겼습니다. 황당스럽기도 했고요. 저는 최대한 남편 자존심 건드리기 싫었고 조심해서 말한 건데 너무 당당하게 말을 하니 할 말이 없었습니다. 또 시댁에서도 남편 보면 답답해 하셨고요. 왜 사지 멀쩡한데 나가서 일을 해야지 처만 고생 시키냐고요. 사실 틀린 말씀은 아니잖아요. 저도 일이 고되고 힘들지만 제가 좋아서 하는 일이고 집에서 애나 키우면서 가정주부로 살기는 싫었거든요. 또 저희 친정에서도 왜 저 혼자만 바둥거리면서 사냐고 하셨고요. 그렇게 말하니 남편 역시 시댁이나 처가에 가는 걸 많이 꺼려하긴 했습니다. 그래도 내가 괜찮다는데 뭐 어떻겠냐 싶었습니다. 내 남편 내가 먹여 살려야 할 팔자라면 그렇게라도 살면 되지 않는가 싶었고요. 그렇게 시간이 흘렀고 저도 나이를 1살, 2살 먹다 보니 아이에 대한 생각이 조금씩 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에게 말했더니 본인은 저랑 지금처럼 이렇게 사는 게 좋다면서 아이에 대한 생각은 전혀 없다고 하더라고요. 딩크족으로 살고 싶다면서요. 저도 딩크족 생각 안 해본 건 아니었거든요. 그래도 결혼했고 남편 닮은 아들이랑 저 닮은 딸 낳고 싶은 마음도 들더라고요. 그런데 남편이 너무 완강하게 반대를 하니 일단 넘어갔습니다. 그렇게 남편이 반백수로 산 지 3년이 지나갈 때쯤 남편이 좀 이상하더라고요. 카드만 쓰던 남편이 현금 인출을 하기도 했었고요. 물어보면 친구들 만나서 썼다고도 했고 친구 누가 급하게 필요해서 빌려줬다는 소리도 했었고요. 저희 통장 잔고야 빵빵했기 때문에 크게 타격 입을 정도도 아니라 그냥 넘어가긴 했습니다. 또 가끔 퇴근하고 집에 가면 꼬질꼬질해 보이는 남편을 보니 이상해 보였고요. 옷차림도 항상 멀끔했던 남편이었는데 좀 이상해 보일 때가 많았습니다. 또 양가 부모님들도 이젠 제 나이도 있고 아이를 가져야 하지 않겠냐면서 남편에게 직장이 영 힘들면 가게라도 차려서 해보는 건 어떻겠냐고 하셨었고요. 시댁이 좀 살았거든요. 가게 차려줄 능력 대신이 결국 그런 소리도 하신 거였죠. 멀쩡한 아들이 반백수로 몇 년을 살고 있으니 시부모님 속이 얼마나 상하셨겠어요. 그렇게 남편은 작은 카페 하나를 차리게 되었고 무언가를 하려는 모습을 보니 이젠 많이 좋아졌구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가끔 카페에 가보면 남편이 알바생들에게 맡겨두고 저녁 늦게가 돼서야 카페에 오는 일이 자주 생기더라고요. 남편 없어도 카페 몫이 좋아서 돈도 잘 벌렸습니다. 그렇게 몇 년을 하다 몇 개월 전 정말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청천벽력과도 같은 일이 생긴 거죠.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데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오더라고요. 전화를 받았더니 어떤 여자였고 그 여자는 제 남편의 애를 낳아 키우고 있다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더라고요. 저는 처음에 신종 보이스 피싱인가 싶었습니다. 일단 믿기 힘들 것 같으니 만나자고 하더라고요. 애 데리고 저 있는 곳으로 온다면서요. 전 남편에게 전화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분명 누군가 장난질을 하는 거다 싶었으니까요. 그렇게 회사 근처 커피숍에서 기다리는데 웬 젊은 여자가 유모차를 끌고 들어오더니 저에게 다가왔고 제 얼굴을 알고 있는 사람처럼 제 앞자리에 바로 앉았습니다. 저는 곧바로 저한테 전화하신 분인가요? 네, 저 맞아요. 그리고 남편분 애까지 낳았어요.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하세요? 제가 그걸 믿을 것 같아요? 안 믿으실 줄 알고 사진도 가지고 왔어요. 한번 보세요. 그러면서 제 앞에 사진첩을 들이밀더라고요.
전 너무나도 당당한 그 여자의 태도에 떨리는 손으로 사진첩을 받았고 사진첩을 한 장 한 장 확인해 보니 사진 속에 있는 건 바로 남편 놈이었습니다. 더 기가 찬 건 그 사진첩은 그 여자의 만삭 촬영 사진이었고 남산만한 그 여자의 배를 꼭 감싸며 다정하게 무릎 꿇고 있는 놈은 정말 남편 놈이 맞았습니다. 저는 너무 놀라 말이 나오지 않더라고요. 그 여자는 못 믿을 것 같아 다른 것도 가지고 왔다면서 남편이랑 같이 찍은 사진을 더 보여주었고 저는 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 여자에게 그래서 지금 절 왜 찾아오신 거예요? 원하는 게 있어서 찾아온 거 아니세요? 눈치 없으신 줄 알았는데 빠르시네요. 오빠랑 이혼해주세요. 저 임신까지 해서 오빠 애까지 낳았잖아요. 언니는 그냥 오빠랑 결혼해서 한 집에서 살 뿐이지. 이혼 도장만 찍으면 끝인 사이잖아요. 우리 애는 아직 호적에도 못 올렸어요. 오빠가 이혼한다는 말만 계속했는데 약속도 안 지켜서 제가 직접 찾아온 거예요. 언니는 능력도 있고 오빠랑 이혼해도 다른 사람 만나면 되시잖아요. 제발 이혼해주세요. 부탁드릴게요. 전 그 여자의 말을 듣고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 여자 말이 틀린 게 하나도 없었으니까요. 사실 제가 남편과 결혼해서 같이 살았지만 각자의 프라이버시를 존중했기 때문에 전 남편이 뭘 하고 다니는지 관심조차 없었습니다. 제 일에만 빠져 살았으니까요. 그렇다고 남편을 의심하거나 한 적도 없었고요. 그냥 믿었거든요. 언제나 다정한 남편이 좋았고 이런 게 내 삶이라고만 생각했지 남편이 밖에서 이러고 다니는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전 애도 데리고 온 그 여자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집으로 돌아왔고 저녁이 돼서야 남편이 왔더라고요. 저는 남편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습니다. 이혼하길 원하냐고요. 남편은 놀랐는지 무슨 소리냐고 했지만 제 얼굴을 본 남편은 이미 제가 모든 사실을 알고 있다는 걸 직감했는지 무릎을 꿇고 빌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사실을 있는 그대로 말하라고 했고 남편은 쿨한 제 성격을 알기에 하나도 빠짐없이 나불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결혼 전부터 알던 동생이었고 우연히 다시 만나게 되면서 임신까지 하게 되었다고요. 생긴 아이를 지울 수는 없었다면서 그동안 몇 년을 그 아이 때문에 밖에 나가 몰래 배달 알바를 했었다면서요. 정말 기가 찼습니다. 저에게는 뻔뻔하게 애는 필요도 없고 저와 평생 이대로 살고 싶다고 해놓고 밖에 나가선 별짓 다 하고 다녔다는 소리를 듣는데 순간 눈이 돌아가더라고요. 아무리 이성적인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앞에 큰일이 닥치게 되니 이성이고 뭐고 눈에 뵈는 게 없었습니다. 저는 있는 물건 남편에게 다 집어던지고 죽을 때까지 때렸습니다. 반항조차 하지 않은 남편은 미안하다는 말만 하더라고요. 그렇게 남편의 이중생활은 양가 부모님들도 모두 알게 되면서 한바탕 난리가 났었습니다. 시아버지는 남편을 호적에서 파버린다면서 죽도록 얻어맞았고 저희 친정아버지도 화가 나서 경찰 오고 난리가 났었습니다. 전 지금 남편 고소한 상태입니다. 그냥 조용히 넘어갈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남편에게 농락당한 것도 억울한데 얌전하게 이혼해줄 수는 없었으니까요. 저의 6년이라는 시간에 대한 보상과 그동안 남편으로서 해야 할 도리도 못 지킨 남편을 용서할 수는 없었습니다. 저에게 이런 거지 같은 일이 생길 줄은 꿈에도 몰랐으며 평생 죗값 생각하면서 살아가라고 소리쳤습니다. 태어난 아이가 있는데 제가 더 이상 남편 놈 잡아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위자료 최대한 넉넉하게 받고 그냥 그런 놈 버려버리는 게 답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마음의 병은 평생 남겠지만 이 또한 살아가며 치유가 되리라 믿습니다. 제 일에 찌들어 방관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이 모든 잘못이 저 때문은 아니잖아요. 분명 평생 동안 뼈저리게 잘못 느끼며 살길 바랍니다. 라고 사연 올려주셨습니다.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였고요. 많은 공유와 여러분들의 생각이나 느낀 점이 있다면 댓글로 표현해 보시기 바랍니다.